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있는데요. 블루 컬러이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R 두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위에 꾸며서 가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깨우는 방법은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AR 두들을 다시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S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펜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편합니다. 어차피 S펜을 꺼내야 되기 때문이죠. S펜 메뉴를 선택하시고 아래 보면 AR 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카메라 모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AR 두들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뭐 제가 만약 이렇게 꾸민다면 귀 모양도 만들고 꾸미면은 이게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어, 꾸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얼굴을 인식하고 그 얼굴 위에다가 그린 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 얼굴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은 좀 캐릭터를 이쁘게 꾸미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펜을 이용해서 캘린더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던 기능이긴 한데 좀 더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꾸미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부분에 뭐 그립니다. 뭐 하트를 그린다든지 뭐 여기서 이만큼 뭐 휴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탄력 위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은 별표도 뭐 그려놓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이게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달력 위에다가 뭐 제가 그리듯이 그대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손 글씨 뭐 재주가 있다면은 자유롭게 꾸밀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서를 좀 더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가나 사이에다가 커서 놓으려면 어떨 땐 여러 번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좀 불편하죠. 근데 이럴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뭐 또는 좌우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세심하게 커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글자가 많은 상태로 커서를 정확한 위치에 놓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특정 작업을 꼭 항상 실행시켜야 된다면 빅스비 루틴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서 빅스비 루틴을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추천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이 동작들을 하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다른 것들도 추천하는 내용들 보면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은 뭐 이렇게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닐 때는 와이파이를 껐다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와이파이를 켜서 그럼 자동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반복되는 작업이라면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 10과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버튼이 없고 왼쪽에만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전원을 끌 수가 있는데요. 전원 끌 때 이 버튼만 길게 누르지 않고 위에 있는 볼륨 아래 버튼과 이 아래 있는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전원 끄기 누르면 전원 끌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 화면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화면 쓸어 내려보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전원을 끌 수도 있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두 번 누르거나 길게 눌렀을 때 특정 작업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을 변경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전원 끄기 버튼 일단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볼륨 아래 버튼과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은 측면 버튼 설정이 있는데요. 측면 버튼 설정에 들어보면 버튼을 두 번 눌렀을 때 빅스비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실행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앱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자주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길게 누르기를 하면 빅스비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두면 길게 누르면 오늘 날씨 네, 이렇게 빅스비와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 누르면 넷플릭스로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앱과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읽을 때 화면 쓸어 내려보면은 QR코드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카메라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보면은 QR코드 스캔이 있습니다. 이게 켜 있으면은 카메라에서 바로 QR코드 인식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기 버튼 누르면은 바로 링크를 연결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장치를 동시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어폰을 두 개 나눠서 쓰는 시대가 아니라 블루투스를 두 개를 서로 다른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설정에 보면은 듀얼 오디오가 있는데요. 듀얼 오디오 켜놓으면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시켜서 동시에 사운드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쪽이 사운드가 좀 크면 한쪽이 좀 사운드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쪽 다 소리를 들어보면 똑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됐으니까 연인들과 뭐 아는 친구들끼리 같이 듣고 싶을 때 이어폰을 나누지 않고 서로 각자 쓰고 있는 블루투스 장비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중에 가끔 무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동도 안 되고 무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무음으로 바꾸는 순간 이걸 실수로 그냥 가만히 두면은 중요한 알람이 왔을 때도 그냥 무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일단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켜두시고요. 기본으로 1시간 돼 있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 뭐 2시간, 3시간 직접 설정을 통해서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무음이 되고 자동으로 그 이전 모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모드를 무음을 하실 때는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폰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업무용과 구분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터치를 좀 덜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듀얼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 메신저가 지금 떠 있는데 이걸 지원하는 앱들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앱이 여기 떠 있다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경우에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셔서 페이스북에 서로 다른 아이디를 로그인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를 구분해서 듀얼로 쓰고 싶은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빅스비를 호출한 상태로 말을 하면은 받아 적기 기능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받아 적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다면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버튼 누르고 원하는 말을 하고 놓으면은 자동 입력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되고 텔레그램이나 뭐 여러 메신저 그리고 문자나 여러 서비스에서 다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액션에서는 S펜의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기본으로 카메라 앱이 연결되는데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카메라 앱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다른 앱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앱과 연결시킨다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넘기면은 빅스비 홈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들도 볼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한데요. 근데 이 화면 넘길 때 데이터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필요가 없거나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화면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홈 화면에서 여백 부분을 길게 눌러줍니다. 이 화면 뜨는데요. 옆에 옮겨보면은 빅스비 홈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체크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체크를 꺼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뜨지 않습니다. 노트 10의 경우에는 CPU도 빠르고 메모리도 여유가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긴 한데요. 근데 관리를 해주면 좀 더 빠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배터리와 저장 공간, 램과 보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최적화 눌러서 최적화가 가능한데 이걸 자동화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 눌러보면은 자동 최적화가 있습니다. 자동 최적화를 켜두시고요. 특정 시간대를 정해두시면은 그 시간대에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오전 3시니까 새벽 3시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램 확보를 위해서 앱을 강제로 종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걸 켜두시면은 앱을 종료하면서까지 메모리를 더 확보하게 되니까 좀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램 용량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체크는 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만 설정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케어에 보면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선택해 보면
배터리에 대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배터리 관리 모드에 들어가 보면은 아래쪽에 자동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절전을 하면서 배터리를 좀 더 아끼는 기능인데요. 제가 열심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배터리를 열심히 써야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최대한 아끼는 기능입니다. 이걸 켜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설정 최적화가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 켜두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전원 버튼과 볼륨 아래 버튼을 같이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누를 수 있고요. 이렇게 동시에 한번 눌러다 떼면은 그냥 캡처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별다른 툴 없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합쳐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갤러리에 들어와서 동영상 일단 들어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뉴 눌러봐도 편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보기 버튼에서 편집기가 있습니다. 편집기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편집이 되고요. 길이를 줄인다든지 이런 설정이 가능하고 잘라내기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추가를 해서 다른 사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추가를 하고 완료를 하면 이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재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글자도 넣을 수가 있고 배경 음악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4K에 60프레임은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해상도로 찍어야 편집할 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편집한 영상은 바로 유튜브로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특별히 PC로 옮겨서 편집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동하는 중에도 간단하게 편집해서 업로드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 쓸어 내려보면 화면 녹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앞쪽으로 옮겨놨습니다. 화면 녹화를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게 되고요. 제가 움직이거나 S펜을 이용해서 메모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강좌 같은 거 만든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 10에서도 무선 배터리 공유가 가능합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를 켜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등을 맞대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웨어러블 기기 등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위에 올려놓고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이 스마트폰 이용해서 다른 장치도 충전이 가능하니까 충전기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덱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덱스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꼭 모니터와 연결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USB-C 케이블이 있다면 노트북과 연결시켜서 노트북 화면에 덱스 화면을 띄워놓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전화도 쓸만합니다. 저는 SKT를 쓰고 있기 때문에 T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통신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T전화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팸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스팸이라고 경고를 알려주기 때문에 스팸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고요. 좀 애매한 경우에는 평가가 나누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데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좀 평가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외에도 자동 녹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내용들도 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중 하나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해서 목이 좀 많이 아픈데요. 그래도 좀 필요한 팁들 좀 많이 모아가지고 좀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기능도 또 많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는 조금 비슷비슷해진 것 같긴 합니다.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S펜을 이용하는 기능들이 좀 추가된 기능이 많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좀
더 유익하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